중산층들이 사는 게 더 힘들다고 하네요. 대출이자 때문에, 그리고 고물가 때문에 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쓸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한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아마도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오래 지속된다라는 건 우리의 한국 경제의 내수가 되게 많이 침체된다라는 뜻인데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고, 자영업자들 힘들어지면요, 그러면 이제 가게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이 악순환이 이제 펼쳐질 수밖에 없는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타임 세일 하는 거, 마감 세일 하는 거, 뭐 그런 것을 좀 더 눈여겨보려야겠죠. 정상 가격으로는 너무 비싸니까 못 사고, 한 30%, 50% 이렇게 할인해야, 그래야 한번 좀 사볼까라고 관심 가지고 덜쳐보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갈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 못하다 보니까 당근마켓 이용하고 중고물품 사는 것도 그냥 개의치 않는 거죠. 그렇게 타협을 해야,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내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든 거죠. 더 빡센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을, 지금의 현실을 좀 더 잘 생각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냥 뭔가가 어떻게 되겠지, 이런 기대로 살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소홀하지 않은 상황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마 그렇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들은요, 과거보다는 아마 좀 더 군더더기가 많이 빠진 채로 아마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결혼식도 지금이야 호텔에서 되게 그럴싸하게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 박수를 받으며 아주 크게 멋있게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몰 웨딩으로 자신들의 일가 친척,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는 스몰 웨딩이 아마 대세를 이룰 것 같고요. 또 신혼부부들 결혼할 때 그냥 단칸방에서, 원룸에서,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가능하니까 말입니다. 그게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이제 이미 시작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아직은 좀 그런 군더더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자가 결혼하려면 아파트는 해와야 된다, 뭐 3억은 5억은 있어야 된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신혼부부가 시작하자마자 왕창 대출 받아서 되게 비싼 돈 들여서 그렇게 이제 빚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너무 과도한데, 너무 무리한데 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 수십 년을 은행에 빚만 갚으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하나라는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앞으로는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리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아마 좀 더 따지는 분위기로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어 가느냐? 그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 현실이 이제 앞으로 불어닥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변해야, 그렇게 새로 적응해야 이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되고요. 참 많은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려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궁리들을 해야죠. 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우리에게 더 많은 이제 변화를 요구할 겁니다. 이제는 허례의식 같은 거 다 없애야 되고요. 과시하고 드러내고 폼 잡는 거, 이런 것도 다 잊어버려야죠. 저는 이제 2014년식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데요, 차를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한 5만 몇천 탔나? 아직도 키로수가 되게 적어요. 수시로 이제 차량 정비 점검 받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한 15년 정도는 더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서 차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요, 좀 좋은 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그저 차는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고 최소한의 안전만 보장이 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뭐 깨끗하게 세차하고 정비 잘해서 오래오래 타고 다닐 생각입니다.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뭐 비싼 술, 좋은 술 이런 것 또한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담배도 안 피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욕심이 없고요. 이 보통의 남자들하고 비교하면 술, 담배, 차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럭저럭 그래도 소비는 좀 덜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따져봤더니 노년에 못해도 생활비로 최소 월에 100만 원 이상은 들어가더라고요. 100만 원으로 좀 부족하죠. 한 1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부부 둘이 겨우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삶을 그래도 조금 괜찮게 살려면요. 그래도 뭐 여행도 조금 다니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좀 먹고 다니고 이러려면 못해도 올해 한 200 이상은 있어야 되더라고. 근데 그걸 만들어내려면요 되게 뻔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저축하고 절약하고 돈을 모아놔야 되는 거죠. 연금도 들어놔야 되고 그런 것 없이 그냥 노년의 삶이 그러하게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되게 뻔하고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사람들이 다들 돈이 없어서 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소중한 돈들을 조금이라도 모으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악착같이 줄여나가려고 애쓸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지내야 사는 게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목돈을 마련해서 나중을 위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돈 들어갈 때가 많다라는 것. 근데 일상생활 할 때는 잘 못 느낍니다. 근데 그 잘 못 느낀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걸 끄집어내서 써야 되는데 그나마 돈이 있어야지 끄집어내서 쓰지. 없으면요 마이너 통장 만들고 남들한테 빌리고 그러면 원하는 만큼의 돈이 생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만큼 소중한 게 없는데 돈을 너무 우습게 쉽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고 만만하게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